그러면 작용기간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고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선양도 후 취득. 내가 가진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하고 다음으로 신규 농지를 취득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종전 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선취득 후 양도입니다. 신규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다음으로 종전 농지를 양도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4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총 8년 이상이면은 이 종전 농지 양도소득에 대해 가지고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참고로 종전 농지가 협의 매수 또는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됩니다.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 불량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한을 좀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다음으로 선취득 후 양도입니다.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그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 불량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그림과 아까 전에 봤던 텍스트를 같이 본다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럼 작용기간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기간과 양도일 현재 작용 여부 동그라미 1번 종전 농지의 작용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4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2번 경작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에는 작용을 하고 있어야만 대토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 중인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동그라미 3번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경작기간이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 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4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다음부터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총 급여와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3,700만 원이 넘는 과세기간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과세기간, 즉 그 해당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뒤에 사후관리 내용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수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8년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에서 조특법 69조입니다. 이것은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에서는 자경기간 중에 수용된 경우, 자경기간 중 8년을 채우지 못하고 법령에 의하여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실제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하고 8년 동안 작용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수용되는 경우,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69조입니다. 이 내용은 내가 농지를 취득하고 양도하기까지 8년 이상 제촌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법령에 의해서 수용당하는 경우로서 8년의 경작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7년간만 경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때 수용 당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농지 대토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 이때도 수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4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그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이 경작한 기간을 총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종전농지 양도에 대해 가지고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건데요. 만약에 종전농지 경작기간이 4년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은 4년 이상이어야 하죠. 근데 만약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새로운 농지가 수용된다면 합산하여 8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PPT에 봤듯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협의 매수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요. 위에서는 7년간 경작했음에도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밑에서는 5년간 경작을 했음에도 세액 감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이거는 위에 거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위에 거는 새로운 농지가 취득한 다음에 수용된 경우고요. 밑에 거는 종전에 내가 소유하던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앞서 봤던 슬라이드를 통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양도 후 취득이 되었건 선취득 후 양도가 되었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4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농지가 수용됐다 하더라도 그 종전농지 경작기간이 4년이 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수령의 경우 대토전 경작기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